의대를 재수하지 않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블랙홀입니다. 요사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어떤 지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전부 블랙홀로 지금 대학 입시라는 거는 불타오를 대로 불타올라 있고요. 그 가운데에 의대가 있어가지고 의대 쪽으로 전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대략 아시죠? 은하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대입 전형의 이해를 이거 안 해드리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도 꽤 이 수업을 좀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대입 전형이 뭔지를 전형이 뭐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전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를전이에요. 고를전. 형이라는 거는 저울이고요. 저울로 달아서 고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 입시 전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입학생들을 저울로 달아가지고 실력을 저울로 달아서 고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전형이 그런 뜻이라는 거 아시고요. 전형 시기를 보면은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추가 모집이 있는데 수시 모집에서 원서를 6개, 이 원서 6개 내가지고 전부 떨어지게 되면은 정시 모집으로 가는데 정시 모집은 원서를 3개 낼 수 있어요. 원서 3개 냈는데 또 전부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모집으로 넘어가는데 그 상위권 대학은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 다 모집을 하게 되고 서울에서 약간 뒤처지는 대학 몇몇 대학이나 아니면 지방대 이런 데 추가 모집을 하는데 지금은 수험생들이 한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학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추가 모집으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지방 사립대학 중에서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형 요소라는 것이 뭐냐 같으면 아까 저울로다가 단다고 그랬는데 저울로 다는 것이 아니라 수학능력 점수가 몇 점이냐, 학생부 교과 성적이 평균 1등급이냐 2등급이냐 2.3등급이냐, 또 학생부 비교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창의적 시험활동이라든지 교과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얼마나 높게 평가를 해줬고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을 또는 얼마나 어려운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거 학생부 비교과죠. 또 논술, 면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전형 유형을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 1등급, 2등급, 3등급 요걸 가지고서 학생들을 주로 선발하게 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또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도 이 학생의 인지적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성격이라든지 참을성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낙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아니면 논리적이냐 하여튼 이런 면까지도 전부 평가라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논술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특기자 전형이 있고 또 수능 위주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만이 입시 요강을 읽으실 때든 아니면 신문을 읽으실 때든 아니면 텔레비전이라든지 유튜브를 보실 때 요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상당히 편합니다. 그런 이제 의대라든지 치대라든지 한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수의대 이게 전부 6년제 대학이에요. 의대도 6년, 예과 2년 있지만 6년제고 치대도 예과 2년 있지만 6년제고 한의대도 6년제고 약대나 수의대도 전부 6년제입니다. 6년제 전체 모집 인원이 6,600명 정도 됩니다. 6,600명. 6,6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서울대가 대략 이제 3,000명이 조금 예체능계 빼면 3,000명 정도 되니까 요 6년제 대학들과 서울대가 합쳐가지고서 한 10,000명.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40만 명의 수험생이 있는데 40만 명의 수험생 중에서 만등, 그러니까 약
2.5% 안에 들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100등 중에서 100명 중에서 2등 정도 안에만 들면 그래도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 보면은 수시 교과 전형이 있고 수시 종합 전형이 있는데 교과 성적이 좋은 순서로 뽑는 게 수시 교과 전형이에요. 지금 지방 고등학교에 가면 수능 성적은 3등급, 4등급인데 내신 성적은 처음 1등급 받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전부 1등급 받는 애들이 한 150명에서 한 200명까지. 강남에는 없어요. 대치동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고 강북에는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하여튼 전국적으로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전부 모든 교과를 갖다 1등급 받는다. 그리고 이제 보통 강남에 보면은 휴문고등학교에서도 제일 잘하는 애가 보통 1.2등급 정도 되는데 1.2등급이 뭐냐면은 5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래서 5과목을 배우는데 5과목 중에서 하나가 2등급이야. 나머지는 전부 1등급이에요. 그러면은 국어 1등급 더하기 수학 1등급 더하기 쭉 더해가지고서 하나가 2등급이면은 6이 나오거든요. 5과목으로 나누면은 1.2가 돼요. 그러니까 5과목 중에서 하나 2등급 받으면 1.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경기고등학교도 그렇고 흉고등학교도 그렇고 여기 단대부고도 그렇고 1명, 2명 있을까 말까거든요. 그럴 정도로다가 전 과목 1등급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같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일본어 하면은 일본에서 살다 온 애가 있거든요. 수학 하면은 다른 거 뭐 영어라든지 국어는 3등급, 4등급 맞는데 수학은 진짜 귀신같이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이 1등급을 가져가게 된다 같으면은 어쩔 수 없이 2등급으로 밀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1.2등급 되고 1.4등급 되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909명을 갖다가 의대에서 909명을 갖다가 교과 전형으로 뽑는다. 치의대는 138명을 뽑고 한의대 278명, 수의대 206명, 약학대학 523명 여학생들이 최근에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대략 2,000명 정도를 교과 전형으로 가게 된다. 보통 1.5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이 갑니다. 1.5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수시 종합 전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봉사 활동, 또 진로 활동 이런 것도 보는 거고 수학 시간에 어떤 과제를 어떻게 탐구하고 어떻게 발표했다. 이런 어떤 세부 능력 특기 사항까지도 다 봐주는 전형이 수시 종합 전형인데 쫙 해서 1,737명을 뽑습니다. 26%가 되니까요. 종합 전형도 비율이 상당히 높다. 논술 전형은 4%밖에 안 되고 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 모집에서 보면 뽑는 인원들이 6,600명 중에서 4,000명 정도는 수시 모집으로 뽑는다. 60% 정도를 수시 모집을 뽑고 정시 모집에서 38.7%고 또 이제 수시에 못 뽑으면 2월 되기 때문에 대략 한 40% 정도 되는데요. 수능 중심으로다가 2,500명 정도 뽑아가지고서 40%, 그래서 6,600명 정도가 6년제 대학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서울대는 어떤 식으로 그냥 선발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자. 이게 서울대 요강입니다. 서울대 요강인데 서울대는 의예과에서 일반 전형으로 50명을 뽑고 의예과에서 지역균형 선발로 39명을 뽑아요. 근데 이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같으면 각 고등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내신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들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는 것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사회통합 전형은 뭐 대략 아시죠? 뭐 저수득자라든지 농어촌 출신 학생들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7명을 뽑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1단계에서 일반 전형에서는 2배수를 갖다가 학생부가 뭐냐? 학생부 속에 교과 성적도 들어있고 비교과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비교과 내용과 교과 성적,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이런 교과 성적과 또 수학에서 과제 탐구를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다, 아니면 국어에서 뭘 갖다가 어떻게 공부했다, 이런 선생님이 써주신 그런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종합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구술 면접을 봐서 100%를 갖다 선발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술 면접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구술 면접으로 뒤집히는 학생들이 한 20 내지 25%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도 학생부 100으로다가, 이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3배수를 뽑고 학생부에서 교과 비교과를 다 평가를 해서 3배수를 뽑고 면접을 봐가지고서 뽑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회통합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치의학과도 마찬가지고 약학과도 마찬가지고 전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것이 서울대다 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방대학에서는 전남대를 하나 들고 왔어요. 봐봐요. 교과 전형으로다. 이게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78명, 의대 78명을 지역인재 전형, 그러니까 전북 지역이나 전남 지역이나 광주 지역이나 거기서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78명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기회균형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애들, 학생들 중에서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 3명을 또 뽑고요. 또 농어촌을 또 뽑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들어가요. 수능 최저 기준이 들어가는데 세개 합이 5예요. 국어 1등급이고 여기 근데 수학이 포함돼야 되죠. 국어 1등급이고 영어가 1등급이에요. 요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니까 국어 1등급이고 영어 1등급이에요. 영어 1등급은 많이 맞을 때는 거의 7, 8%까지 1등급이 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중에서 1등급 받기 제일 쉬운 과목이 지금은 다른 과목 다 1등급이 4%까지인데 영어는 뭐 약간 쉽게 출제되면 90점 이상만 맞으면 되니까 4개 내지 5개 틀려도 1등급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대략 그래서 영어도 1등급이고 뭐 하여튼 국어도 1등급이다. 그러면은 수학은 3등급 맞아도 합이 5가 되니까 수학은 3등급 맞아도 합이 5가 되니까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이 전부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남대 같은 데는 교과 100으로만 뽑으면은 이 학생들 중에서 지방에 있는 실력이 아주 약한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은 학력이 굉장히 뒤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 좋다. 내신 성적만 좋다. 그래서 이제 교과 100으로 뽑는 것이 좀 불안하다. 실력이 없는 아이들이 낄 수 있다. 의대 와서 적응을 못할 애들이 낄 수 있다. 6년 동안 의대 공부를 수행하지 못할 아이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이렇게 빡빡하게 둡니다. 그래서 이제 의예과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고 수의예과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은 교과 100으로 뽑는다라는 거예요. 요 지역인재 전형이 상당히 많죠. 여기서 보니까 뭐 의대도 78명을 지역인재로 뽑고 치의예과도 12명이나 제일 많이 뽑잖아요. 12명이나 종합전형 4명인데 12명이나 뽑게 되고 수의예과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14명, 일반이 10명밖에 안 뽑.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게 일반이거든요. 일반은 10명밖에 안 뽑는데 근데 이렇게 14명이나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방 대학들은 지역 인재 전형이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시에서 어떻게 뽑나를 봤는데 정시에서는 또 수능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능 60%에다 교과 평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만 하고 수업 시간에 졸고 자고 아니면 선생님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지 않고 이런 학생들은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수능 성적만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교과 평가가 한 4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거의 만점 맞아 들어간. 작년에는 한 지역균형 전형하고 일반 전형하고 점수 차이가 한 4점 정도 차이 나던데 하여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수능으로다가 2배수를 뽑아가지고 교과 평가 20 마지막에 교과 평가로다가 수능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들었다 그런 학생들을 속아내서 이렇게 교과 평가 20을 넣어가지고 그런 학생들도 속아냅니다. 그래가지고서 30명을 뽑고
또 면접도 이제 적인성 면접, MMI 면접이 아니라 적성이라든지 인성 같은 것을, 그러니까 얘가 의사의 적성이 있는가, 또 인성을 봤더니 의사를 해도 공감 능력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남을 갖다가 배려한다든지 뭐 이런 그 리더십이 있다든지 이런 능력 같은 것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고서 이렇게 가지고서 이제 뽑는다 이거죠.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 평가 100을 넣어요. 1단계 수능으로 2.5배수를 뽑은 뒤에 수능으로 2.5배수 뽑다 보니까 성적이 좀 낮은 애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약간 낮은 애들도 한 문제나 두 문제 더 틀린 아이들도 포함될 수 있는데 나중에 면접 평가가 또 상당히 점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면접으로다가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또 역량 면접이라고 해가지고서 학업 역량을 갖다가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얘가 수능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학습 능력이 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또 면접에서 확인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연세대 정도만 돼도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능에서 1.2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얘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수능 2점 더 맞았다고 또 3점 더 맞았다고 합격시키고 이게 아니다. 그런 학생들도 학업 역량이 현격하게 뒤떨어진다 같은 뽑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고려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면접 보고 그냥 수능 봐가지고서 도저히 얘는 의사로서 안 되겠어 인성이, 그런 학생들은 그냥 떨어뜨려요. 수능 100%로 이제 전형을 하고, 경북대라든지 부산대 같은 지방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 시험도 보질 않습니다. 수능 공부 잘하면은 당연히 뭐 인성이라든지 적성도 훌륭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자. 정시 전형에서 국어는 몇 %를 반영하고 수학은 몇 %를 반영하고 영어는 몇 %를 반영하는지를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에 국어는 33.3%, 과학은 26.7%, 수학은 40%를 반영해요. 미적분하고 기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영어는 1등급은 감점이 없어. 2등급은 마이너스 0.5점을 감점해요. 3등급은 2점을 감점해요. 그러니까 3등급 맞으면 서울대의대 가기 어려워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은 100점을 줘요. 영어를. 2등급은 95점 주니까 역시 여기 2등급 맞으면 연세대 의대 1단계 2.5배수에서 합격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 있고, 국어가 22점, 여기서 보니까 과학 두 과목이거든요. 과학 두 과목 40문제인데 국어보다도 반영 비율이 11% 이상이나 높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잖아요. 고려대학도 국어하고 과학이 반영 비율이 똑같고 영어도 여도 감점을 하는데 마이너스 3점을 감점한다는 거. 여기 경북대라든지 부산대도 한번 보신다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과학이 의외로다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대학도 꽤 있다라는 걸. 여기 경북대 같은 경우도 이 수학하고 수학이 가장 높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이 비중이 똑같다라는 것 같다 볼 수가 있죠. 상당히 과학도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수시에서 입학 결과는 어떠냐? 서울대를 봤더니 70% 합격자의 100명을 뽑았다 할 것 같으면 70등의 점수가 교과 성적 평균이 1.28. 서울대 지역균형은 1.09니까 굉장히 높죠. 또 뿐만 아니라 쭉 가가지고 고려대 같은 경우 여기 좀 까매서 안 보이는데 2.0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계열적합인데 이 계열적합 전형의 80% 정도가 과학고등학교나 영재고등학교 애들이 오거든요. 이게 과학고등학교나 영재고등학교 아이들은 내신이 한 2점, 그래도 이게 80%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고려대 의대를 가려면은 그래도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에서도 2등급 정도는 해야 고려대학교 교육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고요. 하여튼 여기서 보니까 전부 1점 몇 등급이고 고려대학교 학업우수자 전형 36명에서 1.66등급이니까 이거 1.66등급이면 굉장히 이것도 높은 거거든요. 강남에서 1.66등급이 각 학교별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높은
교과 성적이 돼야만 의대를 갈 수가 있다. 교과 성적이 아주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야 뭐 고려대학이나 울산대 정도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죠. 요거 이제 경북대학에서 이제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70% 컷이 1.09, 1.18이니까 뭐 5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2등급이다. 이런 학생들이 붙을까 말까. 여기 지금 근데 수능 체제도 어떻게 되면 탐구를 포함해 가지고서 4개 영역 등급 합이 4예요. 1등급, 1등급, 2등급 이래야 되거든요. 부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영역 등급 합이 4예요. 1등급, 1등급, 뭐 하나 2등급. 수학도 2등급 이내에 반드시 들어야 되고 나머지 국어라든지 영어에서 1등급짜리가 2개가 있어야만이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해 가지고서 그런 상태에서 내신 성적이 1.09등급 1.09등급이 돼야만이 부산대 의대를 갖다가 지역 인재 전형으로 30등 안에 들어서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수능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이거 내신 성적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구나. 여기 쭉 봤더니 뭐 영남대학 같은 경우도 영남대학교 교과 일반 전형에서 1.32등급이 돼야 합격을 하는 거고요. 또 영남대 학생부 종합전형인 의학 창의인재 전형에서도 1.42등급 정도는 돼야 합격하는 거. 이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경북대도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1.53등급 정도 돼야만이 합격하는 거니까 이거 하여튼 내신성 굉장히 좋아야 되고 또 수능 최저 기준이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도 굉장히 좋아야 합격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정시 합격선을 보는 거거든요. 정시 합격선을 봤더니 작년에 이제 수능을 만점을 맞은 애가 전국에 3명이 있었어요. 전국에 3명이 있었는데 여기 중동고등학교 재수생 하나가 시대인재 나와가지고서 1등급을 만점을 받았고 하나는 포항 제철고등학교 남학생이 또 하나는 울산 현대초원고등학교라고 남녀공학인데 그 여학생이 또 만점을 맞아가지고서 만점짜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보통 425점 맞은 학생도 있고 과학 선택 과목에 따라서 426점 맞은 학생이 있는데 작년에 서울대 의대 커트라인이 서울대 의예과 커트라인이 여기가 417점이었어요. 이게 417점이었으니까 8점 차이잖아요. 만점에서 8점 차이니까 3문제 틀린 학생들이 3문제 틀린 국어에서 1문제 틀리고 수학에서 1문제 틀리고 과학에서 1문제 틀린 애들. 또 연세대 의예과는 416점이었어요. 9점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8도 그러니까 한 뭐 4문제나 3문제 틀린 애들이 연세대 의대 마지막 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균관대 의대도 보통 5문제 틀린 아이들. 요거 국어 45문제. 또 영어가 몇 문제죠? 영어가 45문제. 수학이 또 몇 문제인가? 30문제. 그러니까 115문제예요. 국어 영어 중에 국어 영어 과학 탐구 해가지고서 영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국어 수학 과학 탐구 해서 115문제인데 115문제에서 3문제 틀리면 서울대 의대, 4문제 틀리면 연세대 의대, 5문제 틀렸다 성균관대 의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이게 412점이었는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412점이었는데 412점이면은 지방대 의대 다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였거든요. 고대 의대도 들어가고. 근데 그게 5문제예요. 요새 킬러 문제 이런 얘기 자꾸 나와요. 킬러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킬러 문제가 뭐냐? 킬러 문제가 각 과목에서 한두 문제 정도를 어렵게 출제해야지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으면 만점짜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요 최상위권에서 변별력이 안 생기거든요. 지금 3문제 틀리고 2문제 틀리고 4문제 틀려가지고서 막 그냥 대학이 착착 바뀌잖아요. 여기도 그런 어떤 그 변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만약 킬러 문제가 싹 빠진다 같으면은 서울대나 연세대나 성균관대나 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한양대 의대까지도 뭐가 같을 수가 있어요?
합격선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능 출제 위원들도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씩은 출제하게 되는데 보통 수학에서는 세 문제 내지 준 킬러 문항까지 가지고 네 문제를 출제하고 국어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이쪽 탐구 쪽에서 영어에서는 킬러 문제가 몇 문제 이제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하여튼 근데 탐구에서도 이제 각 과목별로 두 문제 정도 출제돼 가지고서 대략 13문제 내지 15문제까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영어 빼놓고 본다 같으면은 115문제 중에서 15문제, 115문제 중에서 15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 문제 중에서 3문제 틀리면은 서울대 의대 가고 15문제 중에서 나머지 100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맞추고 4문제 틀리면은 연세대 의대 가고 거기서 만약 6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6문제가 틀렸다 같으면은 지방사립대 의대를 가요. 거기서 7문제가 틀렸다. 그러면은 제주대 의대라든지 의대 중에서 가장 낮은 바닥. 여기가 지금 국어 2문제 틀리고 수학 2문제 틀리고 과학 3문제 틀렸을 때 작년에 대략 404점이 나왔어요. 그 404점 나온 아이들이 서울대 공대를, 서울대 수리과학부 같은 공대를 갔거나 서울대 이 전자과라고는 전기정보학과를 갔거나 아니면 제주대 의대나 원광대 의대나 아니면은 조선대 의대나 뭐 이런 정도 의대를 합격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킬러 문제가 각 과목별로 3문제씩 출제된다고 했을 때 뭐 10문제 정도 된다고 해요. 10문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그 킬러 문제를 다 틀렸다. 하면은 제주대 의대나 서울대 공대를 간다. 그 위에 있는 의대는 킬러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를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올해 이제 킬러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대신에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아무래도 수능에서는 변별을 만들어야 될 텐데 사고력으로 변별을 만들 것이냐,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으로다가 변별을 만들 것이냐, 요 싸움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문을 길게 하게 되면은 국어라든지 영어 지문을 길게 하게 되면은 그 지문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으로 변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읽는다든지 두뇌 회전이 빠른 학생들이 그 속도전에서 이겨서 그래서 이제 최앞단락에 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서 사고력으로다가 변별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려운 문제가 3문제 내지 4문제 출제되고 나머지 문제들은 굉장히 쉬웠다 그러면은 사고력이 깊은 아이들, 또 복잡한 문제를 갖다가 실수하지 않는 학생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맞아가지고서 서울대 의대도 합격하고 연대 의대도 합격하는 거죠. 지금 대부분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특히 이제 재수생들이 수능으로다가 이제 서울대를 가고 연세대를 가고 아니면 성균관대나 울산대나 아니면 고려대학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려운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연습을 많이 하느라고 하여튼 뭐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사교육비가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올해 킬러 문제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중이죠. 대신에 이제 그러면은 시간 경쟁이 된다. 누가 얼마나 빨리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한편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갖다가 정시로 작년에 그 발표한 배치점이라든지 대학에서 이제 발표한 점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배치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배치점을 놓은 거라든지 가지고 순서를 봤더니 서울대 의대가 417점, 연세대 의대는 416점, 카톨릭 의대는 415점, 성균관대 의대는 414점 이런 식으로 1점 차이로다가 쫙 이렇게 1점 차이로다가 쫙,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중앙대 의대라든지 경희대 의대라든지 가천대 의대라든지 한양대 의대는 1점 차이도 안 나고 전부 다 똑같이 411점 정도 커트라인 형성되더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경북대 의대나 조선대 의대나 부산대 의대나 뭐 대구카톨릭대 의대, 뭐 순천향대 의대, 조선대 의대는 과학을 한 과목밖에 안 보기 때문에 합격성이 좀 높게 이렇게 보여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낮은데 한 404점 정도 되는데 과학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 좋은 과목만 보기 때문에 조선대 의대는 이런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했던 그런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는 것 같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의대에 지금까지 합격한 학생들, 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성적 좋은 학생들이 거의 뭐 블랙홀처럼 지금 서울대 전기정보가 작년에 406점 정도에 합격을 했고 또 이제 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이제 411점, 412점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합격했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넘어서는 과가 서울대에서도 두 과 내지 세 과밖에 안 되거든요. 수리정보 이쪽 수학과 쪽에서 제 밑에 있는 의대를 좀 제주대 의대라든지 하여튼 뭐 저쪽 조선대 의대 정도로 앞설 수가 있고 그 위에 전자정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의대를 갖다가 앞질릴 수 있지 나머지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전부 의대를 거의 싹쓸이로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의대를 합격하려면은 교과 성적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아까 보니까 1.2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교과 전형을 합격하려면은 또 수능 성적 아까 삼합 4도 있었고 경북대라든지 부산대는 세 개를 합쳐가지고 등급이 4등급이어야 돼요. 1, 1, 2 이게 세 개 과목 등급을 합했을 때 4등급이거든요. 아까 전남대를 봤는데 전남대도 3합 5였잖아요. 3합 5가 만약 같으면 하나는 2, 2, 1 그러니까 2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돼야 이제 또는 1등급, 1등급, 3등급 뭐 이런 것도 되긴 되겠지만 했던 이렇게 그 1등급 두 과목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상 고3에 돼가지고서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1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1등급짜리가 그래도 두 개, 세 개 정도는 돼야만이 의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는 수능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거의 모든 대학이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이 면접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면접시험 준비를 또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학교에서 공부로다가 학습으로다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 교과 성적, 수능 성적, 면접 능력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비인지적 능력으로 보면은 이거예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야 돼요. 이따가도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말 한 번 다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 욕심이 많아야 돼요. 동기 유발이 잘 돼야 돼요. 욕심이 많은 애들은 동기 유발이 잘 돼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100점을 맞아야 돼. 내가 우리 반에서 1등을 해야 돼. 내가 전교에서 1등을 해야 돼. 내가 의대를 가야 돼. 이렇게 스스로 목표를 세워가지고서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비교과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생활, 학급 회장 하려고 하고 말이죠. 봉사활동 할 때도 열심히 하고 또 아니면 무슨 뭐 진로활동이라든지 그 자율활동 같은 거에서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그런 학생들 담임선생님 보기에 참 좋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성장 과정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는 학생으로 기록이 돼요. 그런 학생들을 뽑겠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선생님하고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알아야 되거든요.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만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기록이 된다. 나의 장점이 잘 기록이 된다 해가지고서 요 세 가지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의대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해서 고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의대 입시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고교 선택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내용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 시대에 맞게 학부모님들의 요구 수준에 맞게 강의록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강의록 완전히 올 봄에 2월 달에 강의를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때 강의록을 완전히 또 다 바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 계획서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다다음 주에 8월 28일부터 이제 원서를 접수해가지고서 여기 입시는 거의 12월 1일 날 끝나게 됩니다. 예술계고등학교는 10월 달에 이제 원서를 접수하게 되고요. 체육중점학교는 12월 달에 이제 교육감 선발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이게 교육감 선발고등학교가 경기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저쪽 단대부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교육감 선발고라고 그래요. 12월 6일 날 중학교에서 원서를 써요. 외국어, 국제고, 자사고도 12월 6일 날 전부 12월 6일 날 원서를 씁니다. 원서를 쓰는데 일지망에다가 외국어, 국제고라든지 자사고를 써요. 그리고 이지망에다가는 지가 자기 학군에서 강남에 살으니까 강남에는 예를 들어서 일지망에서 휴문고등학교를 지원했어. 아니면은 세화고등학교를 지원했어. 그러면은 이지망에서 2개를 쓰도록 돼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단대부고 하나 쓰고 중산고등학교 하나 쓴다든지 아니면 경기고등학교 쓴다든지 아니면 저쪽 서초 지역 학생들 같으면은 뭐 거기 뭐 서초고등학교 하나 쓴다든지 상문고등학교 하나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2개를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지역에서도 서울고등학교라든지 상문고등학교 쓸 수가 있어요. 강남 대치동에서도 물론 그 서초동에서도 이쪽에는 단대부고라든지 중산고등학교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서 이제 1지망은 그렇게 되고 2지망은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하나고등학교는 뽑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성적으로다가 일단 서류 심사로다가 1.5배수를 뽑아요. 서류 심사 1.5배수 뽑아가지고서 2단계에서 면접 시험을 봐가지고서 100%를 선발하게 됩니다. 1배수 선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뽑는 방식이 이 경기고등학교라든지 하나고등학교 이런 그 자사고하고 똑같은 자사고를 하더라도 하나고등학교는 좀 다르다라는 거. 근데 이제 고등학교들이 다 똑같은 고등학교냐?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서부터 올해 대학교 1학년 2023년까지 전부 통계를 내봤어요. 이런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물론 뭐 벨타스 알파 같은 데서 뭐 내고 있던데 했던 벨타스 알파에서 내는 걸 보면 좀 그렇고 했던 제가 이제 그래서 2022학년도하고 23학년도는 뭐가 됐다고? 블라인드 전형식이에요. 이게 블라인드 전형식이고 이것은 블라인드 전형 안 칠 때예요. 얘들이 휴문고등학교 출신이다. 단대부고 출신이다. 인천고등학교다. 대성고등학교다. 다 알았어요. 이때는 대성고등학교인지 인천고등학교 블라인드 전형이라 휴문고등학교인지 몰라요. 예, 그런 전형인데 거기서 그러면은 2023학년도하고 2022학년도하고 서울과학고등학교 보니까 합쳐보니까 77명 등록이 있고 67명 144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 19년에 120명이 등록해가지고서 24명이나 증가했어요. 서울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23명이나 증가했어요. 요거 대구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거든요. 19명이나 증가했어요. 또 광주과고, 이것도 과학고등학교거든요. 37명이나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한국영재고등학교도 25명이나 증가했어요. 반대로 줄어드는 학교 한번 볼까요? 여기 하나고등학교 5명 줄어들었어요. 대원외고 6명 줄어들었어요. 또 여기 상산고등학교 18명, 물론 의대 가서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어제 대전과학고등학교 18명 줄어들었고요. 민사고도 16명이나 줄어들었고 또 뿐만 아니라 한영외고도 외고 같은 데가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반대로 또 세화고등학교는 29명이나 증가했어요. 블라인드 전형을 했더니 세화고등학교가 확 증가했다. 또 여기 그 휴문고등학교 이것도 22명이나 증가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이쪽 그 블라인드 전형을 하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자유형 사립고등학교가 훨씬 더 서울대 등록률이 진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서울대도 블라인드 전형과 블라인드 이후 전형이 굉장히 그 이전 전형, 블라인드 이전 전형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세화고등학교나 휴문고등학교가 여기 세화고등학교가 43명, 휴문고등학교도 43명, 요 학교들 의대를 굉장히 많이 넣는 상태에서 의대를 거의 70명, 80명 넣는 학교인데 휴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늘 80명 이상 등록을 하고 있고
뭐 물론 재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세화고등학교도 한 50명 정도는 의대를 등록하는 고등학교거든요. 뭐 과학고등학교는 거의 의대를 안 가니까 그런다고 할 때 과학고등학교보다도 세화고등학교라든지 흉고등학교가 사실은 더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낙생고등학교나 선택고등학교나 보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낙생고등학교는 분당에서 제일 분당 지역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는 학교인데 서울대는 제일 많이 넣어요. 선덕고등학교는 강북구에 있는 학교예요. 강북구에 있는 자사고인데 강북에서 했던 서울대학을 갖다 제일 많이 넣는 학교고 그 밑에 승명여고나 단대부고나 포항제철고나 보인고는 송파구 쪽에서 제일 많이 넣는 서울대를 보인고고 배재고가 서울대 제일 많이 넣죠. 경기고등학교, 북일고등학교는 전국 자사고인데 20명 정도 들어가고요. 세마고등학교는 이쪽 오산에 있는 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바로 밑에 있는 지역에 있는 비평준화 명문고등학교예요. 비평준화 명문고등학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만 다 1등급 받은 학생, A 중학교 성적이 전부 올 A인 학생들만 들어가는 데고요. 공주사대부고라든지 뭐 요거는 뭐 저 전국적으로 이제 뽑을 수 있는 학교고, 하여튼 이런 학교들이 영동고등학교도 있고 그 밑에 세화여고도 있고 이제 이 신성고등학교는 안양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교죠. 그리고 안산 동산고등학교 아실 테고, 화성고등학교는 여기도 이제 삼성전자 쪽 그 화성군에 있는 수원 바로 밑에 화성군에 있는 사립학교고요. 하여튼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서울대를 많이 넣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중심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냐? 낙생고등학교를 봤더니 정경희 의원실에서 이제 작년에 보낸 자료를 봤더니 24명이 등록했는데 수시 합격하는 1명이에요. 세마고등학교도 요 오산에 있는 비평준화 공립학교요. 공립학교인데 18명 중에서 수시가 1명 들어갔고, 신성고등학교도 안양에 있는 학교인데 15명 중에서 하나밖에 안 되고, 화성고등학교도 화성군에 수원 옆에 있는 화성군에 있는 15명 중 요거 묘하게요. 세화고등학교 마찬가지고 흉고등학교 마찬가지고 중동고등학교 마찬가지고 상산고등학교 마찬가지고 경기고등학교나 보인고등학교, 승명여고나 배재고등학교나 상문고 했던 수시 퍼센트가 제일 낮은 데만 고른 거예요 제가. 근데 보니까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들이에요. 낙생고등학교도 우수한 학생들이 분당에서 왕창 모이는 데거든요. 세마고등학교도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싹 모이는 데고, 신성고등학교도 안양 시내에서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다 신성고등학교로 가고, 화성고등학교도 경기도 도 전체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화성고등학교 쪽으로 많이 모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학교들이 서울대학에서 수시에서는 뭐를 받고 있다? 상당히 배척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내신 성적이 나빠가지고 수시에 집중하지 않고 전부 정시에 집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정시에 집중하더라. 수능 중심이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서울대 공대도 합격시켜놓고 의대도 합격했을 때 서울대 공대를 포기하고 의대를 주로 가는 학교다.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요 블라인드 전형에다가 정시가 확대된 후 가장 주목할 학교가 세화고등학교와 휴문고등학교인데, 요거 여기 이제 의학계열을 보면은, 서울대를 볼까요? 서울대를 보면은 23명 합격했다가 2021년에는 28명, 44명, 51명. 이런 식으로 요거 학교 홍보 자료에 나온 겁니다. 요거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51명이 합격했는데 아까 44명이 등록했다고 했잖아요. 그 8명은 의대에 등록하고 서울대를 안 갔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도 보니까 27명, 39명, 50명 이런 식으로다가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블라인드 전형이 된다든지 정시가 확대되면서 세화고등학교나 아니면 흉고등학교 같은 이런 그 정시 중심 고등학교들이 서울대 등록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자료죠. 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내신을 잘 받으려면은 3학년 학생 수가 많아야 돼요. 보니까 이제 휴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가 400명대 정도 되고 중동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숙명여고, 현대고등학교가 한 350명대 정도 됩니다. 세화고등학교까지 단대부고나 이런 데까지 대략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한 340명 이상이 경기여자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나중에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고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학생 수가 많은 데가 어떤 고등학교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하시라 해가지고서 여기 이제 학급 수를 봤는데 지금 403명인데 12배 앉으니까 한 반당 한 30몇 명씩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398명인데 14개 반이다. 그러면 한 발에 한 20몇 명씩이라는 얘기고요. 요 교원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숫자가 403명인데 76명이고 398명인데 93명이고 359명인데 83명이다. 그러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어디가 양호한지를 갖다가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표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서 학교 선택할 때 참고하시라라는 의미로다가 요거는 이제 강남에는 어떤 고등학교에 수능 등급하고 내신 등급이 4등급인데 수능 등급은 요거 몇 등급입니까? 1.3등급 정도 되겠죠? 예. 수능 등급이 요거 3등급, 3.2등급 정도 되는데, 내신 등급이요. 요게 내신입니다. 내신 등급이 3등급인데, 수능 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3등급인데, 수능 등급이 3.5등급인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보다는 강남 학생들 같으면은 요 내신 등급보다는 수능 등급이 훨씬 더 좋다. 요게 요 라인 밑으로 있으면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신 등급이 2등급하고 3등급 사이인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 등급이 대부분 1등급하고 1.5등급 사이에 다 몰려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한 서너 개 반을 샘플로 해서 한번 그래프로 그려본 것인데 확실히 강남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거는 휴문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저쪽 그 중동고등학교나 세화고등학교나 여기 단대부고나 아니면은 저쪽 저 중산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나 다 마찬가지 이런 결과가 서초고등학교도 거의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그 수능 성적,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뛰어난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신 등급 잘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같은 수능 1.5등급이라도 어떤 애는 여기 예를 들어서 1점 몇 등급 받는 애도 있는데 반면에 여기는 4점 한 5등급 받는 애도 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내신 깎인 애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경쟁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가 어떤 고등학교 갔을 때 그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교육 과정을 한번 훑어보시라고 만든 표입니다. 단대국어를 봤더니 수학을 갖다가 2학년 때 기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수학 1 끝났고 수학 2 끝났고 기하 끝났으니까 문과 학생 같으면 인문계 학생이랄 같으면은 수능 수학 진도가 다 끝난 거예요. 수능 수학 진도가 다 끝난 거고 2학년 돼 가지고서 확률 통계, 미적분, 수학 과제 탐구 이 세 개 중에서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한 두 개 정도 선택할 테니까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을 선택한다 같으면은 3학년 1학기 단계에서 수능 시험 범위가 완전히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울고등학교가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요. 여러 가지 과목, 18개 과목 중에서 8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단대부고는 9개 과목 중에서 5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서울고등학교는 공립학교라 아까 교사 수도 많았잖아요. 이 교과목도 다양하게 편제를 해서 18개를 편제해가지고 그 중에서 학생들이 3학년 때 8과목을 선택해라. 2학년 때는 13과목을 편제해놓고서 그 중에서 아무거나 5과목을 선택하라.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같으면 서울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선택을 굉장히 풀어놨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서울고등학교는 많다. 이런 얘기고 단대부고는 서울고등학교보다는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도 적다. 라는 얘기고
세화고등학교하고 휴문고등학교를 비교해 본다면은 여기서는 세화고등학교는 수학 교육 과정이 좀 2학년 1학기 때 수학 1, 2를 갖다가 3시간씩 해가지고서 1, 2를 끝내요. 그러니까 수학 수능 시험 범위가 수학 1, 수학 2에다가 선택 과목 중에서 요 확률 통계냐 미적분이냐 기하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한 75점 정도는 수학 1과 2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으면 세화고등학교는 2학년 1학기 때 수능 범위의 75%를 끝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학기 때 확률 통계나 미적분 중에서 문과는 확률 통계 선택할 테고 이과는 미적분 선택할 테고 이거 택 2니까 어떤 학생은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을 다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서 벌써 2학년 2학기 때 세화고등학교는 수능 시험 범위를 수학을 완전히 끝내준다. 이러고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심화 수학이라든지 수학 과제 탐구와 같은 뭐를 배운다?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를 배워서 수시 전형에서도 좀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휴문고등학교는 완전히 그 정식으로 하고 있어요. 1학년 때 그냥 수학 4단위로 다 배우고요. 2학년 때도 확률 통계나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수학 1, 수학 2를 나가고 확률 통계를 끝날 수 있어요. 인문계들은 2학년 2학기 때까지 배워야만이 수능 범위가 끝나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까지 해야만이, 근데 이게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시간씩이기 때문에 2학기 때까지 공부를 해야만이, 3학년 2학기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만이 수능 범위를 갖다가 끝낼 수 있다. 자, 대략 보면은 단대부라든지 서울고등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고, 세화고등학교는 한 학기 정도 진도를 빨리 빼고 있고, 휴문고등학교는 그냥 정식으로다가 1학년 1학기서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골고루 배울 거를 갖다가 수능 공부를 갖다가 끝까지 시킨다. 이런 문제가 하여튼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때 공부하지 않는 거를 갖다가 잠자는 걸 갖다가 막으려고 이렇게 미적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영미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3학년 2학기 때까지 편성을 해가지고서 끝까지 학교 수업을 들어라. 이런 게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이렇게 교육과정을 짜는 것은 다 의미가 있거든요. 끝까지 이제 학교에서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빨리 끝내주고 나가지고서 너희들이 2학년 2학기 단계에서 수능 진도 다 끝냈으니까 3학년 때는 너희들이 알아가지고서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한다든지 수능 위주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 이런 그 수시전형 중심으로 공부한다든지 너희들이 한번 선택해가지고 공부하라 이런 식으로다가 학교에서 이제 진학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설명할 때 반드시 가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진학 지도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학부모님들이 직접 들어야 이해가 가거든요. 이거는 과학 교육과정 편성표인데 이것도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과학은 2학년 2학기 때쯤 되면은 거의 다 뭘 끝내준다? 수능 진도를 갖다가 거의 다 끝내준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같으면은 이미 뭐 자기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겠다라는 것을 정했을 테고, 2학년 이제 그 중학생들 정도 되면은 고등학교 가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이걸 갖다가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등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유형 사립고등학교가 합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1단계에서 정원의 1.5배수를 추첨을 해서 면접을 보고 그 면접으로 뽑는 것이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의 선발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단 지원을 해. 1.5대 1이 넘으면 추첨을 해서 1.5배수를 만들어. 1.5배수가 안 되면은 추첨도 안 해요. 그러고서 이제
어떤 고등학교는 그냥 추첨으로다가 100%를 뽑는 학교도 있고 한 1.3대 1이 넘으면은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려니까 자기소개서를 요구해요. 자기소개서를 요구해요. 또 학교생활기록부도 요구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성적은 하나도 못 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하고 종합활동란만 가지고 오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가지고 오질 않아요. 즉 수학 성적이라든지 영어 성적이라든지 일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자기소개서에다가 자기 영어 성적이 어떻다, 수학 성적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쓸 수가 없어요. 또 뭐 토플이 어떻다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학교 경시대회에서 수학 상 받았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학급 회장 정도는 쓸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정도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최소한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서 면접을 봐가지고서 뽑는 게 이게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의 선발 방식이다. 아주 쉽죠. 지원을 했어. 내가 지원한 대학이 한 2대1 됐어. 그럼 학교에서 1.5배수를 추첨해. 가지고서 운이었으면 추첨해서 떨어져. 운이 좋으면 1.5배수 안에 들어가. 이게 실력으로 1.5배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 운이야, 그거는. 그래서 면접은, 거기서 면접을 잘 보냐, 못 보냐, 그건 실력입니다. 면접을 잘 보는 애들이 합격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뽑는 것이 자사고 선발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다 높아졌잖아요. 근데, 배재고등학교가 2대1, 중동고등학교 1.7대1, 흉고등학교도 1.7대1, 선덕고등학교 거의 1.7대1, 이화여고가 1.6대1, 세화고등학교가 1.6대1, 보인고등학교 1.5대1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2대1이 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배재고등학교 하나만 넘고요. 이쪽 강동 쪽에는 워낙 중학교가 많은데 중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하나,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 경쟁률이 한 1.7대1, 1.5대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첨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변한다는 것도 꼭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학생 수가 전국의 고3 학생 수가 39만 8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47만 명으로다가 왕창 늘어요. 이거 지금 거의 8만 명이 늘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뭐 중학교 3학년들이 44만 명, 중학교 2학년이 많이 줄어들어요. 43만 명 정도 되고 중학교 1학년이 다시 또 45만 5천 명으로 늘고 초등학교도 46만 명 정도로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7만 명 정도 되고 하여튼 그러다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38만 명밖에 안 된다. 그리고 작년에 출생한 아이들이 뭐 한 26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잖아요. 뭐 강아지가 멸종되는 것보다 한민족이 더 먼저 멸종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대입 변화는 올해 이제 고3 학생들이 많이 변화가 돼요. 고등학교 2학년도 변화가 되지 않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학점제를 조기에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학점제 때문에 수능이 바뀐다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뀐다거나 안 바뀝니다. 중학교 3학년들도 거의 입시가 안 바뀌어요. 거의 입시가 안 바뀌는데 요때 그 중3이 고3일 때 정권 교체가 되기 때문에 조금 했던 그런 문제가 있고 그 2028년 현재 중학교 2학년 때 왕창 바뀝니다. 요거 8월 말까지 2028년 입시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원래는 7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다가 8월 달로 연기됐는데 8월 달도 지금 확실치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2028년 입시가 어떤 식으로다가 이제 진행될 것 같으냐면은 하여튼 수능 개편은 불가피해요. 교육 과정이 달라졌고 배우는 과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능 개편은 불가피하고 수능에다가 서술형 문제를 지금 수학에서 단답형 문제만 출제하고 있는데 서술형 문제를 낼 것인지 수능을 그냥 모두 절대평가할 것인지 수능을 그냥 졸업고사제로 할 것인지 수능에서 어느 정도 자격고사제 대학 입시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하면 자격고사제로 할 것인지 이런 건 아직까지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일단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표가 되게 되면 공론화 과정을 한 서너 달 정도 거치게 되고 12월 달까지 거치게 되고
내년 2월 달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서 마지막 2028년 대학 입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 학생들만큼은 이때는 학생들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고3 숫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대학 입시가 굉장히 치열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입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미리 중학교 때부터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는 뭐 의대 실적, 요거 2023학년도 거가 좀 아직 그 시합이 덜 돼가지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휴문고등학교가 실적이 151명에 합격한 바가 있다. 이 중에서 한 8, 90명 정도가 등록해서 다니고 있고요. 상산고등학교 126명, 세화고등학교 96회 합격을 했다는 경신고등학교 대구에 있습니다. 73명 합격했고, 강서고등학교 저 목동에 있는 건데 72. 강서고등학교도 의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중동고등학교 이런 식으로다가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정해져 있다. 거의 정해져 있죠. 여기 휴문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로 볼 수가 있고요. 의대 입시를 위해서 좀 고등학교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선택해보자. 근데 애들은 선택 기준이 뭐냐면은 딱 요거예요. 친한 친구가 가는 학교를 무조건 가요. 중학교 때 친한 친구, 좋은 친구, 서로 마음에 맞는 친구가 가는 학교를 무조건 가게, 싫은 친구가 가는 학교는 절대 안 가요. 그리고 부모님은 대부분 보면은 명문고등학교나 지역 명문고등학교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진학률이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좀 고교 선택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 일단 의대를 염두에 두고 의대 진학 실적이 어떤가를 꼭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성적이 좀 뭐하면 의대 쪽으로 특화된 학교에 가게 되면 아차하면은 5등급이다. 아차하면 한 두 문제 틀리게 되면 5등급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일단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은 고등학교 생활 잘 못하더라. 그리고 또 교육과정을 아까 저 교육과정을 잠깐 봤는데요. 교육과정이 우리 애하고 얼마나 잘 부합이 되는지 봐야 된다. 얘가 수학을 못하는데 2학년 때 수학 수업 시간이 막 그냥 7시간, 8시간으로 편성돼. 이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과학을 못하는데 과학 4과목을 선택해서 국어, 영어, 물리화학, 생물, 지구화학 다 선택을 해야 돼. 이런 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꼭 고려해야 되고, 대입 전략을 내가 이제 종합 전형으로 가야 될 것인지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될 것인지 논술 전형이냐 특기자 전형이냐 수능 전형이냐. 그래서 이제 난 수능 전형으로 갈래 하면 수능을 잘 가르치는 고등학교. 나는 종합 전형으로 갈래. 그래서 학교에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아가지고서 종합 전형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갖다가 선택해야 되겠죠. 그건 교육과정 보면 압니다.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편성된 고등학교들이 종합전형에 유리하다. 이래 가지고 상문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가 강남에서 대표적으로다가 종합전형에 유리한. 그리고 숙명여고와 진선여고를 비교하라. 그러면은 진선여고가 약간 종합전형으로 유리합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여튼 잘 좀 학교 활동이라든지 학교에서 진학 전략이라든지 학교 설명할 때 가보시게 되면은 우리 학교는 어떤 식으로다가 진학을 시킵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걸 보면은 우리 애하고 우리 애의 대입 전략과 얼마나 부합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갖다 고려한다든지 가까운 학교가 좋다라든지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얘기고,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상담을 하고 있는데 보은중학교 김XX라는 학생이 왔는데 교과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부 A고 어떤 건 100점짜리도 있더라고요. 교과 관리 역량이 그래도 1등급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생이 상당히 수줍어하더라고. 담임선생님하고도 친하지도 않고 친구들하고 친하지도 않더라고. 그러면은 비교과 역량은 중간 정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 학생이 논술 글쓰기도 잘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술 역량은 상이다. 면접 역량도 말을 좀 똑바로 잘하더라고요. 수줍어하지 않고 표현력도 괜찮고 어휘 구사력도 괜찮더라고 가지고 너 면접 역량이 상이구나. 특기 관련 역량 글쎄 뭐 네가 수학을 잘한다고 하니까 수학을 가지고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잖아. 이런 특기에 관련된 역량도 이 정도 되면 상이 되겠구나.
또 수능도 뭐 제가 모의고사 영어는 뭐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 1등급이라고 하고 수학도 중3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미 많이 끝냈더라고요. 그래도 수능도 시험을 잘 볼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너는 어떤 고등학교에 적합한지를 한번 보자. 일단 일반 학군의 일반고 강북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대신고등학교 또 강북에 있는 무슨 뭐 인천고등학교 뭐 누구나 다 갈 수 있으니까 합격 난이도는 약해요. 교과 네가 뭐 교과 역량이 좋으니까 교과 상당히 유리해. 비교과 야 여기 가면은 네가 교과에서 1등급이면은 비교과까지도 유리해져. 당연히 그렇죠. 전교 1등짜리를 갖다가 대충 써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논술 역량은 이 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쳐 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네가 논술을 갖다 더 키운다는 거는 왜냐 같으면 논술 공부하는 애들이 없을 거예요. 이런 학교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논술 반도 없을 테고 논술 방과 후 수업도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논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불리해. 면접도 역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다 같으면은 상당히 수준 높은 면접 훈련을 쌓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좀 불리할 것 같아. 특히 여기 있는 애들이 좀 성적이 약한 애들이니까 네가 수학 역량을 갖다가 한참 높일 수가 없어. 특기에 관련된 사항도 좀 불리할 것 같아. 수능 학교에서 이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 주로 대학에 가려고 할 거야. 수능도 불리해. 그래서 이제 강남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 뭐 영동고등학교도 있고 중산고등학교도 있고 뭐 여기 뭐 단대부고는 일반고가 아니라 좀 센 학교입니다. 단대부고는 뭐 아주 센 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합격 난이도도 뭐 이제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교과 성적은 여기도 영동고등학교도 보면은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이거 1등급 받기가 쉽지 않아요. 등등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고 쭉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경기고등학교를 한번 볼까요? 요 경기고등학교 과학 중점반에 들어가려면은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하여튼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하여튼 그런 교과 성적은 이거 애지간히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서 1등급 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비교과는 괜찮아요. 여기 과학 중점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실험도 많이 하고 또 뭐 과학 중점 고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특색 활동이 있기 때문에 비교과 역량을 쌓는데 괜찮아요. 논술도 좀 꽤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중간 정도 보통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갖다가 전부 따져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애를 갖다가 그래가지고서 어떤 고등학교가 어떤 고교 유형이 제일 적합한지를 갖다가 이 학생 따져보니까 이런 학생 따져보니까 여기 일반 과학 중점고도 괜찮고 과학 중점고도 괜찮고 흉고등학교 같은 자사고도 괜찮고 뭐 이런 한성과학고등학교나 세종과학고등학교 같은 데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수학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학생이 어떤 학교가 유리한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한번 분석을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고 유리하다를 5점으로 놓고 이거 3점으로 놓고 이걸 0점으로 놔가지고 또 1점으로 놔가지고서 나중에 점수를 다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따질 때도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따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역인재 전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딱 하나만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광주에 13,000명 있더라고요. 고3 학생 수가. 올해 고3 학생 수가. 전북에 15,000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남에 14,000명 있어요. 전체적으로 호남에 고3 학생 수가 42,600명 있어요. 42,600명이 있는데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했던 요 약대까지 1,347명을 모집해요. 그래서 31.6명당 한 명씩, 그러니까 한 32명 중에서 하나 정도가 약대든 수의대든 평균적으로 한의대든 치대든 의대든 가겠더라고. 근데 1347명 중에서 지역 인재로 뽑는 학생들이 690명, 거의 700명이에요. 51%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광주나 전북이나 전남에서 졸업한 애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2명 중에 1명 정도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갈 수 있어요. 62명 중에 1명 정도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갈 수 있어. 엄청 유리한 거죠, 이게. 여기 대전은 어떠냐면 153명 중에서 하나가 지역인재로 갈 수 있어. 대구는 104명 중에서 1명이, 여기 좀 낮죠? 지역인재로 갈 수 있어. 이쪽 부울경 쪽에서는,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경남 쪽에서는 119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지역인재로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그 전북 지역이나 전남 지역이 지역인재 전형이 다른 시도보다 2배나 더 유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이 뽑는 모집 인원이 1347명이나 수시에서 뽑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다른 데 800명, 900명인데 여기 1300명이잖아. 하여튼 유리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가지고서 지역인재 전형도 지금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학부모님이 혹시 여기 우리 애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된다 같으면 지역인재 전형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 이 40개 정도 자율고등학교가 있는데 서울에서 공사대보고 갈 수 있고 한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충남에는 예산고등학교나 익산고등학교나 거창고등학교나 흉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던 신종찬 선생님이 남해 해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는 관계로 인해서 제가 남해 해성고등학교를 매년 한 번씩 가가지고서 아이들 지도도 해주고 뭐 그랬는데요. 이쪽에 가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지만 기숙사 시설도 상당히 좋아요. 기숙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데리고서 이렇게 공부시키게 되면은 성적이 쫙 올라가서 올해 100명 졸업하는데 서울대 10명 갔다더라고. 100명 중에서 10명이니까 10%가 서울대 가는, 지금 10%가 서울대 가는 데가 저 세화고등학교라든지 흉고등학교밖에 없거든요. 강남에서도. 한 400명 정도인데 40명 정도에서 서울대 갔으니까. 그럴 정도로다가 이게 자사고는 돈이 많이 들어. 자사고는 돈이 많이 들어. 일반고는 돈이 안 들어요. 등록금이 전부 없습니다. 일반고는. 그래서 이런데 혹시 그 아버지가 지역에서 근무하신다 같으면은 한번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지금 국가기관이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제 이전된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세종시 쪽으로 기관이 19개 나갔어요. 그러고서 이 직원들이 4,000명이나 갔다고. 지금 이쪽 그 나주 쪽으로는 뭐 여기 그 강남에 있던 뭐 한전이라든지 뭐 이런 한국전력거래소 해도 뭐 이런 게 다 갔거든요. 나주 쪽으로.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약 7,000명이나 전남, 광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고, 이렇게 지역으로다가 굉장히 좋은 국영기업체들이나 국가 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서울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전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계속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주도 학습은 무엇인가요? 책상 앞에 앉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시험 기간 중에만 공부해요. 대치동은 무엇이 다른가요? 저쪽 그 부산에 갔더니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대치동은 무엇이 다른가요? 선행학습을 시켜야 되나요? 이것도 물어보더라고요. 학점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하여튼 기본적인 답은 다 다뤄놨습니다. 제가 대답했던 걸. 자퇴하는 학생들이 급증한다는데 그 이유 뭐 자퇴시키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거는 뭐 하여튼 뭐 의대 입시를 위해서 지방으로 가야 하는, 아까 지역인재 전형 때문에 그것도 고민하는 학부모도 있어가지고 마지막 페이지도 준비해봤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학부모님들이 보통 상담하시는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강연을 듣거나 아니면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그 질문이 있었던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 내용을 8월 28일 날 요 KNS 카페를 보면은 진동섭 선생님하고 저하고 또 이런 질문 받는 시간이 또 있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 유튜브를 이제 그 예. 진덕 선생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때 잠깐 설명을 좀 예. 같이 두 분이서 이제 하실. 요번 네. 신진대사 요새 나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이브 방송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질의응답 하게 돼요. 유튜브로 질의응답하는 라이브 방송을 매달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든 아니면 이쪽 그 KNS 학원 다니는 원생들 중에서 학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지금 교육이 워낙 크게 바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학교 폭력 문제다 등등 해가지고서 지금 교육계가 그냥 바닥서부터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영동고등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을 하시다가 서울대 입학사정관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나오셔가지고서 이제 저처럼 개인 활동하시는 진동섭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그 공부가 뭐니라고 하는 MBC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신동엽 씨하고. 예, 신동엽 씨하고 같이 나와가지고서 네. 거기서 이제 1회서부터 마지막 회까지 그 방송 끝날 때 마지막 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신동엽하고 진동섭 두 명밖에 없습니다. 어떤 뭐 그 배우 두 분 관계가 이제. 근데 이제 1990년대 말에 이제 진동섭 선생님과 같이 만나가지고서 지금까지 거의 뭐 20몇 년 동안 뭐 서울시 교육청 일이든 아니면 진학지도 일을 늘 같이 해서 했던 뭐 집에서 만나는 집사람 빼놓고는 진동섭 선생님을 제일 자주 만날 정도로 저하고 그냥 거의 뭐 형제보다도 훨씬 더 친한 이런 사이인데 그래서 이제 요번에 김치담 원장님이 특별히 좀 우리 그 KNS 그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회원들인데 회원들한테 특별히 부탁 아주 어려운 진동섭 선생님 바쁘기도 하고 저는 또 이렇게 저도 그날 오시면 저희가 질문하는 거 많이 좀 답변 좀. 그래서 지금 카페에서 질문을 받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질문을 4개나 5개를 선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질문을 또 이제 4개나 3개 정도 선정을 해서 질문을 한 7개 내지 8개 정도 받고 또 이제 그 질문에 관계돼서 조금 더 보강시킬 부분은 더 보강을 시켜서 강의도 좀 하고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1시간 반 정도 9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으신 분들도 주변에 한번 들으시면은 저게 교육이구나. 저게 또 입시구나. 저게 또 저래야 또 애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런 때는 또 이렇게 말해야 아이가 엄마를 따라오는구나. 등등을 이해하시는데 교육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자녀 교육에 또 상당히 사람이 모르거든요. 뭘 가지고서 약으로 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지루하지 않게 할 테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